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저희 바로TV는 2021년 올 한 해 달라진 각 분야의 여러 정책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날개 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 8월 달에 도입될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실시됩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1.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 선생님 이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보통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이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동물의 소변 검사나 피 검사 또는 엑스레이 검사, 치료 진료 보조, 수의사의 진단 및 분석 보조, 응급처치와 간호 등을 담당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의사법 개정과 함께 동물보건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1,500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91만 가구 정도로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에 이릅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성장해서 2017년 2조 3,322억 원이었던 것이 2027년 되면 6조 55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애완동물 문화와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관련 인력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무에 관한 교육도 수행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민간 자격증도 발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직종이 만들어지고 보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2.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이 동물보건사 제도는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첫째,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둘째, 평생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소유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껏 동물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일종의 경과 조치인 거죠. 즉,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동물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현황과 문제점. 이러한 동물복지사 제도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아직은 여러 부족한 점들도 많습니다. 첫째, 제도 준비 작업의 미비. 이제 공식 시행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관련 하위 법령도 완성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범위와 자격시험의 과목이나 양성기준, 시험관리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미처 정립되지도 못한 채 각 대학들의 학과 신설과 학생 유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보다 못한 대한수의사회는 작년 11월 동물보건사 제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비로소 동물보건사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합니다. 둘째,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이 국가자격증 취득은 동물병원 근무의 의무사항은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미자격자와 채용이나 보수 근무 조건 등 차이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가며 국가자격증을 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에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근무자의 경우 경력과 업무 숙련도, 자격증 유무와 병원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하나 대체로 월 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결코 만족할 만한 보수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 자격증을 만드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건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풍토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신규 전문 직종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에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동물을 대하고 간호하는 동물보건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는 면허와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관련하여 수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이는 해당 산업의 특성과 함께 근무자들의 처우나 고충에 대해 더욱 많은 고려와 개선이 가능할 때 그 본래 취지나 명분이 빛을 발한다 생각합니다. 셋째, 동물보건사 과잉 배출의 부작용. 2020년 이후만 해도 부산 경상대 가톨릭상지대 대구한의대, 세명대, 호서대, 광주여대, 경성대, 경인여대 등 여러 대학에서 우후죽순처럼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대학뿐만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 수료자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과잉 배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현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40여 개 교가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도 없고 관련 의견 조회도 없다며 이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니다. 양성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커리큘럼이나 교육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선 입학생부터 뽑고 보자는 식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향후 동물보건사 연간 배출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업한 동물병원은 248개소에 그친 반면 폐업된 동물병원은 173개소에 달해서 일자리 부족이 예상된다 합니다. 앞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한다면 적잖은 부작용도 생겨날 거라 걱정하는 겁니다. 넷째, 동물보건사의 업무 용역과 위상에 대한 정비. 현재 동물보건사라고 해도 주사 놓는 의료인인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또한 업무 용역도 동물병원으로 한정하고 농장이나 야외의 대동물 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신종 제도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시행착오도 적잖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이 동물보건사 제도, 법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보다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수의학회와 수의업계,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의 지혜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바로TV가 운영하는 날개 뉴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올해 8월부터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